1929일 재능투쟁, 1929일 농성투쟁, 종탑고공 농성투쟁 5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힘차게 촛불문화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산화해 가신 열사들, 그리고 지금도 길에서, 송전탑에서, 종탑에서 싸우고 있는, 공장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투쟁의 정신 생각하면서 전체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상. 네.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팔뚝질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노조불인정, 교섭 회피, 투쟁으로 박살내자!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불구하고 교섭위원들에게 위임장 운운하는 공문을 보낸 뒤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다시 한번 이 투쟁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고민하는 침묵이었음을 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1900일 동안 보여왔던 구태한 시간 끌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투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어려움과 난관 많았지만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힘으로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종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단코 재능자분은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투쟁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지 단체협약 원상회복 없이는 우리의 투쟁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교섭 자리에 나와서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이 투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직무대행 오세영 동지 모시고 연연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탑에서 55일째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55일이나 됐는지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투쟁이 날수가 하루하루 더해지면서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냥 도시의 풍경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국에서 공동행동을 함께 해주신 동지들의 사진을 받아보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승리할 투쟁이구나 라는 동지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주에서, 순천에서, 전주에서, 군산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원주에서, 충남에서, 경기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교섭 회피, 재능교육 규탄한다라는 구호, 그리고 1900일이 넘었다 단체교섭 체결하라는 구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재능교육지부 11명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의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것을 밑거름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간다라는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동지들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왠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나 여수 앞바다 노래를 들으면서 봄 향기를 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약간은 들뜨고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봄바람에 바람난 마음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투쟁의 소식을, 연대의 소식을 동지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바람이기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학습제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네, 우리 봄바람에 실려오는 승리의 바람 한번, 투쟁의 바람 한번 만들어보자는 우리 오수영 동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연희 동지에게도 함께 박수 보내줍시다. 네, 지난주 집회가 전반적으로 길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짧고 굵게 집회 진행하자는 우리 유득규 집회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요일마다 와서 집회 음향도 봐주고 노래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공연비 한 푼 제대로 나가지 않는 조직인데 저렇게 참 꾸준하게 몸으로 연대하는 동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특히 미니 동지와 수영 동지에게 인기가 좋은 우윳빛깔 유민호, 노래하는 노동자 문예활동가로 살고 싶어하는 민호 동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보고
일단 한 곡 할 거고요. 그 앞전에 저희한테 필요한 게 희망인데, 아 정말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안 보이나 싶어요. 오 쌤. 네, 오늘 진첸 동지 큰일 났네요. 버스커 노래를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수밤 바다. 또 일단 노래 부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첫 곡 희망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가 많이 높네요. 너의 인자의 수를 따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비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희망의 수를 따라 보라도 해하게 몰아치는 태풍에 쓰라린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었어. 우리 대망의 흘러길이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비맺힌 우동에 무너진 가슴에 희망의 수를 따라. 저는 지금 여기 온 지 55일째죠? 네, 55일 동안 참 별일 다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희망이 필요할 시기, 특히 지금 이 해화동 현장, 아니 재능교육 투쟁에 가장 희망이 크게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집회 때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만큼 조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할 건데요. 간단한 동작이에요. 되게 쉽습니다. 네, 동지들 그래서 좀 지금 두 분씩 앉아 계신데 여기 뒤에 두 분 앞으로 앞줄로 오시죠. 두 분 앞줄로 오시라고. 선생님 다리 불편하시죠? 아니요. 쌤 다리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간단한 동작이니까, 예. 처음에는, 자, 무릎 두 번. 자, 손뼉 두 번. 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거든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예. 얼굴, 부비부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네, 두 번째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오른쪽 동지 어깨와 왼쪽 동지 어깨.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기쁘게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딱! 쉽죠? 그리고 다음 거는 바로 반복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마 제가 했던 손율동 중에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연습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를 믿고, 예. 잠시만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단합에 좌절도 하겠지만,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동해봐 그날까지 전진체는 승리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는 꺼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나 처음이야, 재능에서 이렇게 잘 맞추는 거. 보통 재능에 오시는 동지들이 이걸 잘 못 맞추셨거든요. 제 했던 동작들은. 옛날 게 어려웠나? 아무튼 솔직히 활동비, 공연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제발 저 승리해서 들어가서 그냥 밥 한 끼만 좀 사줘요. 맛있는 걸로. 네, 구호하나 마지막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선봉투쟁 진흥투쟁 승리하자. 진흥투쟁 승리하자. 진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실패 투쟁 결사 투쟁. 감사합니다. 유민호였습니다. 네. 기타가 성해야 될 텐데 아끼는 기타 아닌가요? 걱정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오세영 동지가 이야기했다시피 지난주 저희 종탑 고급농성 50일을 맞아서 3월 27일 전국 1차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능사업장 전국적인 주요 주소록을 뽑아서 돌리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이러한 투쟁 1900일이 넘게 싸우고 있고 사람이 종탑 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책임있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재능교육 자본을 사측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분 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실제 재능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재능사옥이 4개나 더 있습니다. 강남에 도곡동에 강남사옥이 있고 가산에 제이플라츠가 있고 시청에 을지사옥이 있고 동대문에 신설동사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우리 연대 동지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재능규탄 1인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연산사옥에서도 집회가, 결의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능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재능투쟁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는, 그리고 학습지교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자성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재능 해고자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연대동지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재능은 더 큰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자리에 나와서 사측은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는 2차, 3차 전국 공동행동을 더 크고 더 가열차게 조직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지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네, 다음 순서로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탑투쟁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연대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울서부 비정규센터라는 노동센터라는 이름도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우리 재능투쟁에 관심 있는 동지들이 서울서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우리 서울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동지들이 종탑 고공농성자들에게 밥을 챙기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을 책임성 있게 50일이 넘게 해주고 있는 우리 서울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김희연 동지 모시고 힘있는 투쟁 발언, 부드러운 투쟁 발언인가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앉아서 해보고 싶네요. 아이고, 예, 서울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고요, 김희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월요일 철야 당번이라서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좀 얘가 아니더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날씨 안 좋았어요. 황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안 그래도 도로가라서 여기 있으면 코도 시커매지고 온몸이 시커매지는데 오늘은 황사까지 더해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통 집에 있을 때 날씨가 안 좋으면 되게 우울해지는데 지금 종탑뿐만 아니라 송전탑, 철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추우면 추워서 걱정되고 눈 오면 눈 와서 걱정되고 비 오면 비 와서 걱정되고 황사가 불면 황사가 불어서 걱정되고 또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화가 납니다. 이 좋은 날에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눈 구경 가고 하지를 못하고 왜 이러고 나와 앉아 있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해지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화가 내 안에 쌓이면 우울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 분노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해지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정당한 분노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요일은 원래 사람이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배우가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월요일은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회의나 다른 행사를 많이 하시는 날이어서 워낙 없긴 해요. 그런데도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투쟁과 결의와 종탑농성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새 저는 항상 시를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929일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거의 매일 여기 와 있지만 저 날짜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하루가 넘어가 있구나. 근데 또 날짜 하나하나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 이 55일, 1929일 이런 하루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 때로는 대범하게 때로는 세심하게 투쟁과 연대를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숫자판을 보면서 매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요, 오늘이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과
관련된 시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김수영 시인의 시입니다.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김수영.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시평의 칭찬까지도, 시집의 서문을 받은 사람까지도 내가 말한 정치 의견을 믿지 않는다. 봄은 오고 지새끼들이 총알 만한 구멍에 조직을 만들고 풀이, 이름도 없는 낯익은 풀새끼들이 허물어진 담 밑에서 사과 껍질보다도 얇은 시멘트 가죽을 뚫고 일어나면 내 집과 나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들렸다 놓인다. 요는 정치 의견이 맞지 않는 나라에는 못 산다. 그러나 지구멍을 잠시 거짓말의 구멍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보자. 내가 써준 시집의 서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에 사막이나 여드름을, 그 사람도 거짓말의 총알에 까맣고 빨간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혼란을 승화시켜보자. 그러나 일본말보다도 빨리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된 몇 차례의 언어의 이민을 한 내가, 우리말을 너무 잘해서 곤란하게 된 내가 지금 불란서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도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말, 정치 의견의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난다. 거짓말의 부피가 하늘을 덮는다. 나는 눈을 가리고 병소에 갔다 온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안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속였는데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봄이 오고 지가 나돌고 풀이 솟는다. 소리 없이. 나는 한 가지를 안 속이려고 모든 것을 속였다. 이 죄의 여운에는 사과의 길이 없다. 불란서에 가더라도, 금방 불란서에 가더라도 자유가 온다 해도. 감사합니다. 네. 희연 동지는 발언을 하는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를 뭔가 빗대어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시나 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발언을 잘 해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탑에 있는 동지들 중에서 우리 여민이 동지와 오수영 동지가 SNS를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투쟁의 소식들을 알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여민이 동지가 그렇게 좀 글을 쓰는 편이에요.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이제 문장으로 나타내기보다는 동화나 시나 노래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담아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수영 동지는 생활 속에서 소소히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는데 또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수영 여민이 동지가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담아내고 있는 그 페이스북과 SNS의 기록들이 우리가 투쟁을 승리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때의 이 순간들을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투쟁입니다. 네, 오늘 원래 준비된 게스트입니다. 원래 준비된 게스트. 웹자보도 나갔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보면 유민우 동지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민호 동지도 섭외를 해서 웹자보에 이름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방금 너무나 송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으로 찾아가는 분의 오늘 월요일 초대 손님입니다. 고공 종탑 농성을 하고 있는 오수영 동지의 옆지기도 하면서 우리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엉망진찬 기타 소모임의 진찬 동을 모시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비정규 노동센터 기타 소모임 엉망진찬의 김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때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뭘 부를까 하고 세 곡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몸마저도 제가 되도록 붉게 타오르리라. 이 땅의 민주의 그날은 눈물과 피의 꽃이 만발하리라. 캄캄한 어둠의 길목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라. 바다 꺼지면 이 몸마저도 제가 되도록 붉게 타오르리라. 먼 훗날 노동 해방의 그날은 한동의 피로 붉게 도색하리라. 캄캄한 어둠의 질곡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라. 이 땅의 노동 해방의 그날은 눈물과 피의 꽃이 만발하리라. 찬란한 어둠의 길목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라. 불꽃으로 타오르라. 결혼을 한 지 12년 차인데 기타 쳐가지고 꼬신 건 아니고요. 기타 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긴 한데 그 노래는 너무 좀 닭살이고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져서 그 노래는 못할 것 같고요. 결혼식
표현을 하는데 후배가 꼭 이거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네,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온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처음에 새벽은 올지니 해뜨기 전에 새벽은 올지니.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전에 새벽은 올지니 해뜨기 전에 새벽은 올지니.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때리라.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며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때리라.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때리라. 좀 아쉽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의 집회 기조 짧고 굵게. 네. 안 그래도 선생님 소개는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발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일단.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시면서 다리가 4개가 되어 계십니다. 이 뭔 사연인지 싶습니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태삼 선생님, 저희 재능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지지방문 와주셨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려서 하고 싶은 말씀, 노래도 부르시겠다고 하시는데 기꺼이 들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미니야, 수영아, 오고 싶은 못 살겠다. 이 지성이 많은 감천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정한수 맑은 물 샘에서 떠다가 놓은 것이 아직 정화가 덜 되었는지 우리 박성훈 그 회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동하지 못하고 그 지성이 좀 떨어지는가 본데, 우리 재능 동지들, 노동자들 좀 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맑은 정한수 떠놓고 박성훈 우리 회장님이 하루속히 단체 협약 이렇게 체결하고 서로가 오손도손 좀 사는 모습 보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고 맑은 정한수 떠서 우리 재능 동지들이 박성훈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같이 얘기합시다. 그래요.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참 11년, 12년 넘었으면서 길바닥에 5년, 6년 이 싸우는 힘이 어떻게 저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간질기게 솟아나는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뚜렷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재능 노동자들의 그 가슴 속에는, 그 발걸음에는, 그 손길에는, 그 입에는 정말 하늘을 마셨는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디서 그렇게 계속해서 5년, 6년, 7년, 8년 하시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할 말이 많고 사연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탑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디서 저렇게 힘이 솟아날까? 주관적 수동체에서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본체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구나. 현숙이의 마음이구나. 덕구의 마음이구나. 우리 명자 지부장님의 마음이구나. 이니 수영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그루 밤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거기서도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밤나무가 혹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지나가면서도 한결같이 그의 소명과 본분을 떠나지 않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본분이 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긴 날들을 정말 지켜가는지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밤나무는 자기가 햇빛을 취하나 바람을 취하나 소나기를 취하나 아침 이슬을 취하나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존중할 줄 알더라고요. 한껏 존중할 뿐 아니라 품어있는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모니의 그 멜로디에 응답하는 그의 몸짓이 흥겹게 바람에 그 전체를 내어주면은 밤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더라고요. 해화동 종탑에 우리 미니 수영이가 올라앉아 있는 저 성당 종소리는 정오가 오면은 꼭 종을 칩니다. 그렇죠. 그 종소리에 우리 미니 수영이가 그 종소리에 글쎄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해화동 로타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봄은 이 진달래 꽃잎 그 먹석 같은 까만 씨 속에 꿈이 없는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 사계절이 그 씨 속에서 오고 가고 지고 피고 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수영이 속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수영이 미니 저녁에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노래 하나 하려합니다. 자기 오늘 어저께 내가 병원에서 도망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 하게 되면은 대한문에서 부활절 예배를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에서 와가지고 합동으로 대한문을 가득히 외우면서 부활절 예배를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톨릭 12억에 상징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함께 와서 신부님 한 8명 왔나요? 9명 왔나요?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중간에 내가 여기를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예배를 끝내지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예수입니다. 이 플라스틱 예수로 하게 되면은 그 70년대, 80년대, 20대 이 나라의 그 청춘 젊은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반항하면서 가서 있었던 곳이 소녀원 바로 교도소입니다. 거기 가서도 마음껏 자기네들이 반항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는 그 젊은이들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재능 앞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부활절의 참 뜻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딱 세 가지로만 요약하게 되게 되면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는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변함없는 플라스틱 예수, 엄머리 자장과 함께 고향 찾아갈 수 없는 자유 없는 이내 몸은 죽음이 두렵지 않네. 제일 빠른 차를 타고 300마일 속도 내어 고향집 가보고 싶네. 젊음이 죄이더냐 반환이 잘못인가, 내게는 플라스틱 예수가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내게는 플라스틱 예수가 있어. 젊음이 죄이더냐 반항이 잘못이냐, 내게는 플라스틱 예수가 있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만나는 날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에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그 희망을 이 부활절에 한껏 담고, 우리 저 수연이 민희가 종소리에 몸을 맡기듯이 우리들의 청춘도 생각도 마음도 함께 맡겨봅시다. 봄바람에. 감사합니다. 네. 아, 저만 몰랐나 봅니다. 우리 선생님 대한문농성장 철거하실 때 다리 다치셨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한 50일이 넘게 박혀있다 보니까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습니다. 아, 네?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화재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8일날 철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필립 동아투이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이 40년 동안 투쟁하시던 분들이 또 이 장기수 어른들이 막 이쪽에 저쪽에서 막 경찰들하고 싸우고 있길래요. 아우 참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나는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려고요.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당기면서 안 싸우려고, 그날은 이렇게 걸걸 치지 않고 사람들이 성가시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안전한 자리를 찾아간다고 찾아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대한문봉에서 보게 되면 99% 1%의 그 철이 굉장히 두껍게 서 있죠. 그 쇠철 모형이 쫙한 그 바닥이 사람이 그냥 의도적으로 움직이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와, 그리고 거기 또 서명받는 자리, 그러니까 저기서 그쪽으로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실천단 학교 캠퍼스에다가 팔짱을 끼고 국가송회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자리로 갔죠. 근데 사람의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냥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그냥 사정없이 밀어붙이는데 제일 밑에 그냥 깔려버렸습니다. 이 의자가 탁 부러지면서 이 높이만큼 땅으로 군덕지는데 막 사람이 위로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의자 부러진 의자의 인대를 좀 이렇게 다쳤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전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는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 재능 농성장이나 대한문이나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가라고 할 때는 쫓아가면은 이렇게 안 다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전태산 선생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1929일 종탑고공농성 55일차 촛불 문화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능교육에게 촉구합니다. 노조 불인정, 교섭 회피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반드시 회사가 책임성 있게 교섭 자리에 앉을 때까지 2차, 3차 공동행동 조직할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성 교섭 위임장 운운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늘 불렀던 오늘은 비정규 철폐연대가를 부르면서 노조 불인정, 교섭 회피, 투쟁으로 박살내자라는 기조로 진행된 월요 촛불문화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